잘 읽어봤어요? 연립 2차 방정식.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미지수가 2개. 자, 이거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는 아닌데 공식 명칭이 부여받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풀이를 보겠다 이런 거예요. 일단 이 제목의 뜻은 미지수가 2개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미지수 종류인 x, y 그러니까 2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연립이니까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 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연립된 형태고요. 2차니까 최고차항이 2차인 방정식이 있다. 첫 번째 거는 1차와 2차가 연립됐어요.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인 겁니다. 2차하고 2차가 연립됐어요.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예요. 우리가 선행 단계에서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2개의 모습의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풀이를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연립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죠?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형태가 x 플러스 y는 2, 3x 마이너스 y는 5 이런 게 있다면 자, 2개의 식을 각각 어떤 방법을 통해서 풀었어요? 가감법, 대입법을 통해서 풀었죠. 가감법을 한다 뭐예요? 2개의 식을 변변, 더하거나 뺀다. 그럼 기억과 니은의 식을 지금 뭐 해야 돼요? 더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더하는 거죠? y가 소거가 된 거라고 표현했어요. y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소거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감법이 있는 거예요. 소거한다. 우리는 문자가 종류가 2개인 방정식을 푸는 건데 문자 하나가 사라졌어. 그러면 남는 형태는 뭐가 되는 거야? 문자 하나에 관한 방정식이 남는 거야. 이게 본질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연립 1차를 풀었기 때문에 걔를 문자 하나 소거하면 1차 방정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구하고 나서 대입하면 나머지 소거됐던 문자가 얻어진다. 소거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두 번째는 대입법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있는 식에서 y 대신 자 이렇게 변형해서 y 자리에 대입을 한다. 대입했다. 자, 그러면 y 자리에 어떤 한 문자를 대체한 다른 문자에 관한 식을 대입한 결과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문자의 종류는 몇 개? 1개. 문자가 종류 1개인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역시 가감법, 대입법. 대입법에서도 뭘 했어? 문자 하나를 소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자가 여러 개일 때에 방정식을 푸는 기본 해법 접근인 거야. 우리는 문자가 여러 개인 것은 자꾸 종류를 줄여야 돼요. 문자가 2개야? 그럼 하나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하나에 관한 식을 푸는 걸 앞에서 다 배운 거야. 하나에 관한 식이 2차야?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 그게 3차야? 그럼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 그게 4차면 4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푸는 식은 지금 예를 든 건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를 푼 거니까 소거를 하면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연립 2차니까 문자 하나를 소거하면 무슨 방정식이 남겠어? 2차 방정식이 남겠지. 그럼 2차 방정식을 푼다 이런 흐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감법과 대입법 중에 사실은 연립 2차 방정식도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잘 써야 하는데 대입법으로만 우선순위를 두고 풉니다. 소거까지 해야 되는 가감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입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연립 2차 방정식은 대입법만 잘 하면 됩니다. 대입법. 자, 그러면 문자 하나를 소거하기 위해서 대입법의 방법을 쓴다 그랬는데 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변형하는 게 중요 포인트인 겁니다. y 대신 대입을 해도 되고요. x 대신 대입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y 대신 대입을 해온 거예요. 그럼 y 대신 주로 대입을 해온 게 뭐냐? 자, 이런 걸 풀었어요. 자, y는 x제곱과 자, y는 x 플러스 2하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지? 언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 했죠. 그러면 교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함수에서는 교점, 방정식으로 오면 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뭐 했어요? y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했죠? 그러면 이것의 해가 교점의 x좌표였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이때 x좌표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왔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1이고요. x가 2니까 y는 4예요.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것까지 했단 말이야. 순서를 약간 달리 한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놓고 그것의 해를 구하세요.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 얘를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문자를 소거한 후에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그걸로 하나의 문자값을 갖고 나머지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왔던 연립 방정식의 일부분인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함수에서 했듯이 어차피 방정식의 해, 공통인 해와 같은 거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해온 작업이었다. 자, 그래서 1차와 2차가 이렇게 연립된 식이 있어요. 1차와 2차. 대입법이 훨씬 잘 보일 겁니다. 1차와 2차는. 그럼 뭐 한다고요? x 대신 대입한다, y 대신 대입한다. 두 개를 모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x 대신 y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x 제곱 빼기 2 y 제곱 플러스 2는 0의 해는 y가 먼저 얻어지는 거예요. 해가. 자,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y가 1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y가 1, y가 마이너스 3. 자, y가 1이면 x는 0.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가 얻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 정도의 난이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쭉쭉쭉 선생님이 풀었어요. 자, 두 번째. y 대신 대입하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2는 0. 자, x는 0 또는 마이너스 4. 자, x가 0이면 y는 1.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두 가지의 x 대신 대입, y 대신 대입이 있겠다. 그러니까 둘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무조건 y 대신 대입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온 거란 말이야. 아까 이제 함수에 대한 연립처럼.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는 x 대신 대입하는 게 훨씬 쉬울 때가 있습니다. x 대신 대입하는 게. x 대신 대입하는 거는 제곱만 하면 되고 y 대신 대입하는 건 제곱한 다음에 2까지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식을 선택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할 때 조금 더 편한 식. 얘는 지금 둘 다 개수가 1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x-2y는 3입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러죠. 1차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x 대신에는 2y 더하기 3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y 대신에는 x 빼기 3 나누기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어느 게 편한 거야? 위에 게 편한 거지. 분수식 갖고 대입해서 제곱하고 이러려면 귀찮으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취사 선택해서 대입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대입법. 자, 그러면 우리가 익혀야 되는 새로운 연립 2차 방정식이 누구냐? 요 형태입니다. 2차와 2차. 1차와 2차가 연립된 거는 대입법. 무난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공부해야 될 목표는 바로 두 번째 형태입니다. 2차와 2차가 연립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대입법을 통해서 풀으라고 그랬는데 대입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대입할 게 안 보여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대입할 거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는영. 는영의 의미. 둘 중에 하나의 식이 는영을 가지고 있어. 는영을 갖고 있다는 거면서 좌변을 보면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는 걸 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돼?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죠. 위에 있는 식이. 그러면 는 0, 뭔 뜻이야? 앞에 있는 게 0이던가 또는 뒤에 있는 게 0인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안에는 1차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0이고 밑에 있는 것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건데 위에 있는 게 0이 되는 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얘 또는 얘가 있는 거잖아. x하고 y의 관계식이. 그래서 저 0이 되는 걸 찾아서 x 더하기 3y가 0, x 빼기 y가 0인 식과 밑에 있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연립 2차 방정식이지만 두 세트로 푸는 겁니다. 두 세트로. 왜 두 세트가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위에 있는 식이 xy의 관계식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가 0이면서 밑에 거 만족, 또는 얘가 0이면서 밑에 거 만족, 이렇게 두 세트가 있다. 그러면 1차와 2차가 나와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해서 밑에 있는 식의 대입법으로 푸는 게 이제 보이겠죠. x 대신 마이너스 3y를 대입할 거냐, y 대신 마이너스 3분의 x를 대입할 거냐가 있는 거야. 그럼 뭐 대입하는 게 편해? x 대신 마이너스 3y를 대입합니다. 자, x 대신 9, x 대신 3. 자, 그러면 16 y제곱은 4니까 y제곱은 16분의 4. y는 풀마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y가 2분의 1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x는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씁니다. x하고 y가 부호가 반대죠. 여기는 풀마일 때 여기는 마풀. 부호 표기법 이해되겠어요? 둘이 만약에 부호가 같으면 여기를 같이 풀마라고 이렇게 써줘요. 얘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근데 둘이 부호가 다를 때는 둘의 부호 표기를 순서를 바뀌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식은 x 대신 y를 대입하면 되겠죠. y제곱. 4y제곱은 4니까 y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y가 풀마 1이에요. y가 1이면 x도 1. y가 마이너스 1이면 x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을 x가 풀마 1일 때 y도 풀마 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둘이 같은 부호다 이런 뜻인 거예요. 총 몇 쌍의 해가 나왔어요? 4쌍의 해가 나온 거예요. 4쌍. 연립 2차 방정식이 가질 수 있는 해의 개수는 최종 4쌍까지가 됩니다. 4쌍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 2쌍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위에 건 만족하는데 밑에 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이제 차차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미지수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요 두 개만 잘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선행 과정에서. 1차와 2차가 연립됐다. 어떻게 푼다고? 대입법. 보일까요? 2차하고 2차가 연립됐으면 누굴 찾는다? 는0인식을 찾아서 는0인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그 인수분해된 각각의 1차와 밑에 있는 2차를 연립한 대입법으로의 두 세트의 2차 방정식을 푼다. 할만해 보여?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면 다 어려운 거야 이제. 이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다양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차와 2차가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 대입법으로 푼다 돼 있는데 그냥 다 대입법으로 풀 거예요. 싹 다 대입법으로 풀 수 있어요.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 누구 대신 누구 대입해? y 대신 x 플러스 1? 아무거나 넣어도 똑같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의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는 0. 3, 4 풀마. 자, x는 3 또는 x는 마4. x가 3이면 y는 얼마? 4. x가 마이너스 4면 y는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3,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가 두 쌍이 나오는 게 최종 결과예요. 2차와 2차가 연립된 방정식은 두 2차 방정식 중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인수분해하여 1차 방정식을 얻는다. 무슨 말인지 보여요? 어디에서? 는 0.
얘가 인수분해 됐는데 는 8이면 대입할 게 없어요. 곱해서 8이 되는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인수분해 됐는데 는 0. 그래야 대입하면 0인 거 두 세트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를 인수분해해라. 2x-y와 x-y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두 번째 1에서 얻은 1차 방정식을 각각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하여 푼다. 첫 번째 2x-y는 0이니까 y 대신 2x를 대입하는 게 편해 보입니다. y 대신 2x. 자, 그러면 니은의 식이 2x제곱, 2x제곱, 4x제곱은 8, 8x제곱은 8, x제곱은 1, x는 풀마 1. 그럼 x에 1 대입하면 y는 2, 풀마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둘이 공통 부호. 자, 두 번째는 x 빼기 y는 0을 만족하는, 역시 그냥 y 대신 x. 대입이 둘 다 무난하면 y 대신 대입하는 게 여러분들이 풀기가 더 수월할 거예요. 내 눈에서 익숙할 거야. 자, y 대신 x를 대입하면 4x제곱은 8, x제곱은 2. 그럼 x는 풀마 루트 2. 그럼 y는 똑같이 풀마 루트 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순서상의 해가 나오는데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한 다음에 실전에서 우리한테는 뭘 묻냐?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고 나서 그 해 중에 x 더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추려서 묻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y가 1, 2, 마일,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총 4개의 값이 나오겠죠? 4쌍이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거 대답한다 이런 뜻이에요. 최종적으로의 여러 개를 일단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전에서의 질문은 그걸 다 물어보진 않다. 다 물어보진 않고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칭인 연립 방정식.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연습은 해야 되는데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여기 개념 자체가. 자,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제목의 뜻은 뭐냐면 이 대칭식은 뭐냐 하면 문자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 두 문자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걸 대칭식이라고 불러. 주로 언제 나오냐? 합의 모습과 곱의 모습을 가지고 쓸 때 그래요. x 더하기 y가 5, x 곱하기 y는 6을 만족하는 x, y를 구해라. 그럼 x, y 더하기가 5든 y 더하기 x가 5든 x 곱하기 y하고 y 곱하기 x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합과 곱의 형태로 내가 접근해야 될 때 그 식을 대칭인 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의 모습과 곱의 모습을 각각 치환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야. 왜? 어차피 얘네들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그 일정한 값은 합의 모습과 곱의 모습이 일정한 거니까 그 합과 곱의 값을 추적해서 푼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지금 예제를 보면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우리가 좀 더 쉬웠던 식의 예제를 선생님이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다음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연립 2차 방정식 맞습니까? 아니야? X 더하기 Y 몇 차야? 1차. XY 몇 차? 몇 차? 2차항. 우리 다항식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X, Y는 2차항이에요. X에 관해서는 1차항이고 Y에 관해서는 1차항이지만 문자가 곱해진 거는 X 하나, Y 하나 두 개란 말이야. 이거 2차항이에요. 2차항. 그래서 이거 연립 2차 방정식 맞는 거예요. X, Y항은 2차항이에요. 2차항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 그랬어? 대입법으로 싹 다 풀 수 있다 그랬잖아. 1차고 2차는. Y 대신 5 빼기 X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돼요, 원래. 자, 그러면 대입했더니 X, Y는 6. 자, 이렇게 해서 X는 2 또는 3. X가 2면 Y는 3. X가 3이면 Y는 2.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볼 때 더해서 5, 곱해서 6. 뭐지? 더해서 6이 되는 두 수,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야?
더해서 얼마, 곱해서 얼마. 어디서 봤어? 어디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더해서 얼마, 곱해서 얼마.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y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얘기하듯이 만약에 문자 미지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두 근을 xy라고 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의 두 근이 xy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더해서 5 곱해서 6인 수를 했더니 그게 누구야? 2와 3이었단 얘기죠. 그러면 그 근은 2 또는 3이 얻어지는데 xy가 근이니까 얘가 x면 얘가 y고 얘가 y면 얘가 x야. 이렇게 해서 2하고 3, 3하고 2라고 하는 두 쌍이 나옵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게 이제 쉬운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 상황을 보고 풀어라. 그러면 더해서 5 곱해서 6인수는 얘인데 바로 나와도 무방합니다. 식 자체의 의미가. 우리한테 묻는 게 그거잖아. 야, 내가 문제 낼게 맞춰봐. 더해서 5 곱해서 6인 두 수 구해봐. 그럼 이게 두를 끌어낼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선생님이 식으로 보여준 것 뿐인 거지.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때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입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교재의 공식 풀이는 이 대칭식은 얘를 보여주지 않아요. 이거로 풉니다. 어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자. 왜냐? 합의 값과 곱의 값은 대칭식의 주요 형태라고 했으니까 합과 곱이 주어진 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얘기야.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식인 거고요. 어쨌든 합과 곱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에 확장된 모습이 이런 거예요. 확장된 모습. 자, 그러면 합, 곱으로 분리가 되는 식인 걸 알아보면 자, 처음 식을 이 식의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처럼 1차의 식으로 대입하기가 쉽지 않죠. x에 관해서 대입한다. 그럼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거야. x에 관해서 대입한다. x가 있는 항 좌변에 놔두고 우변으로 넘기고 자, 그러면 x 대신 대입하려면 1-2y분의 -y-5를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입하려면. 그럼 x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y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양변에 이제 1-2y를 곱해서 아주 귀찮은 식이 나와버려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귀찮다. 그러니까 그 특징 중에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식에서는 합의 모습을 a라 놓고 곱의 모습을 b라 하자. 이렇게. 합과 곱만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a 빼기 2b는 -5. 2a 빼기 5b는 44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변신. 그러면 치환한 식이니까 A하고 B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 꼴이 됐죠? 그럼 얘를 가간법 대입법 통해서 A, B가 이제 얻어지겠죠. 몇 쌍? 한 쌍. 1차니까. 자, 그러면 위에다 2배. 가간법. 아이고 커라. B가 -54예요. B가 -54면 여기 108. 넘어가면 A가 -113이에요. 아우, 정말이야 이거? 틀린 거 아니지? 아이고 귀찮아라.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가 나왔어. 이거 만나면 다시 한번 봐봐. 아, 그러네요.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잘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숫자가 이상하면 나의 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있던 식이에요. 자, 2a-4b는 -10. 자, 위에서 빼주면 9b는 54. b가 6입니다. b가 6. 12. 그럼 a는 7. 자, 여기까지 있습니까?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a는 7. b는 6. 이 형태가 온 거예요. 곱해서 6, 더해서 7. 몇몇? 1과 6. 6과 1. 해는
16 또는 61 이렇게 얻어내는 거고 이것을 얻어내는 과정은 아까처럼 푸는 게 정석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과 곱의 형태만으로 나와 있는 식인 것을 눈치를 채서 이 형태로 합의 값과 곱의 값을 따로따로 찾아주는 이 과정이 이 대칭식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의 특이점이 되는 겁니다. 합의 값과 곱의 값을 따로 찾는다. 자, 필수 예제 풀어볼 텐데요. 자, 이제 방식은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일단 지금 대칭식도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일단 풀 줄 알면 돼요. 뭘 통해서? 대입법 통해서. 대입법 통해서 풀 수 있다. 그럼 연립 2차 방정식 일단 큰 걱정 없이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풀다 보면 본능에 이끌려서 풀면 돼요. 이거 대입하는 건가? 그러고 이게 푸는 건가? 가끔 이제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나 이렇게 푼 게 맞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풀이에요. 방정식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기억의 식에서 누구 대신 대입하면 좋으냐? y 대신 3x-2를 대입하자. 자, 그러면 니은의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 이것도 그냥 더 쉬운 게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제곱을 해버렸네요. 자, 해 그냥. 자, 2x제곱에 마이너스 9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x제곱 4, 3, 12, 4는 0. 자,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자, 2로 나눠주면 자, x는 1 또는 2. x가 1이면 y는 1. x가 2이면 y는 6 빼기 4. 6 빼기 2. 자, 이렇게 두 쌍이 됩니다. 자, 니은 2번. x 대신 y 플러스 4 대입. 상관없어요. x 대신 대입. 자, 그러면 니은의 식 x제곱 2xy y제곱은 4. y제곱 8y 16 2y제곱 8y 4y제곱 16y 12 4로 나눠주고 인수분해. 자, y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자, x y가 마이너스 1이면 3 y가 마이너스 3이면 1 됐죠? 할 수 있죠? 발 아파. 자, 12번 2차와 2차 누구를 딱 재려봐야 된다고요? 는영인식을 보고 뭘 해야 된다? 인수분해. 인수분해에서 1차식 두 개를 찾아서 각각 대입한다. 는영. 자, 그러면 기억의 식이 어떻게 됐냐? x 마이너스 y 플러스 y 는영.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0. 자, 그러면 x 대신 y 대입. x 대신 y 대입하면 4x제곱. xy 빼기 2y제곱은 9. 3y제곱은 9. y제곱은 3. y는 풀마 루트 3. 그럼 x는 풀마 루트 3. x랑 y랑 같으니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y에 마이너스 x. x제곱은 9. x는 풀마 3. 그럼 y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3. 자, 이렇게 써주는 게 두 번째 해입니다. 되겠어요? 자, 는영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 는영. 자, 첫 번째 x 더하기 y는 0. 자, y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y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도 플러스 제곱이 되네요. 3x제곱은 6, x제곱은 2. x는 풀마 루트 2. y는 부호가 어때요?
반대. 자, 두 번째 x 빼기 2y는 0. 자, 그러면 x 대신 2y 대입. x 대신 2y. 4y제곱, 2y제곱은 6. 6y제곱은 6. y제곱은 1. y는 풀마 1. x는 그 2배, 풀마 2. 이렇게 네 쌍. 다음을 푸시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도 아니고 푸시오. 푸시오. 뭘 퍼요? 실타래를 풀어라. 해를 풀어라. 아, 해를 풀어라는 안 되는구나. 어떤 형태예요? 곱이 나와 있잖아. 그럼 는영도 아니고 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치? 그래서 기억에 있는 식, 위에 있는 식에서 이 식을 변형해야 돼요. 얘를 이용해서. 그럼 어떤 변형이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하는 변형이 있죠. 또는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2xy 변형해도 됩니다. 어쨌든 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가 15래매.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30, 64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 풀마 8인 1차식 두 개가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식은 첫 번째 x 더하기 y는 8, xy는 15. 또는 두 번째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8, xy는 15. 이렇게 두 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해서 8 곱해서 15. 몇몇? 35, 53. 그럼 여기는 마3, 마5, 마5, 마3. 네 쌍의 해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를 찾는 게 중요한 게임이었다. x 더하기 y는 2. 저건 그냥 연립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석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자, 니은의 식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2를 여기다 대입하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인가? xy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15. 몇몇? 플러스 5와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렇게 해서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5.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게 정석대로 푸는 거예요. 2번.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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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더하기 x 더하기 y.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더하기 xy는 1. 자, 이렇게 바꿔주면 합의 값을 a로, 곱의 값을 b로.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a제곱 더하기 a 빼기 2b는 2라는 식이고요. 밑에 있는 식이 a제곱 빼기 b는 1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얘가 지금 귀찮네요, 많이.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1차가 필요한 건데 그냥 여기에서 b 대신 a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b 대신. 그럼 어차피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a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지금 이런 풀이는. 그래서 는영을 찾듯이 우리가 1차 누구 대신 대입할 거리를 찾는 게 변형하는 것들의 의미가 돼요. 여기다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가 0 또는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 a가 1이면 b는 0. 이게 x 더하기 y가 0,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 x 더하기 y는 1, x 곱하기 y는 0. 더해서 0
곱해서 마이너스 1. 뭐 있죠? 1과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죠? 더해서 1 곱하면 0. 1, 0, 0, 1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그런 식인 거예요. 2번은 지금 풀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합의 형태와 곱의 형태로 쪼개서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그걸 이해를 하면 그대로 이제 풀면 되는데 걔를 변형한 다음에 또 대입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한 번 더 나아가야 되는 풀이가 지금 나와서 좀 어려워요. 얘는. 지금은 어렵다. 자, 14번은요. 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다 끝났어요. 그럼 14번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지 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오직 한 쌍의 해. 오직 한 쌍의 해는 어디서 우리가 나온 거야? 판별식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 기억에 있는 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하기로 했잖아. 그걸 대입하기로 했잖아. 그럼 대입한 니은의 식은 뭐가 되겠다?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다. 니은의 모습은. 자, 우리가 지금 푸는 거의 과정을 통해서 니은의, 지금 아직 대입 안 했지만 니은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y 대신 대입했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x 대신 대입했으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생각해보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가 몇 개?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2차 방정식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 그러면 거기서 나온 서로 다른 두 근을 대입하면 해가 최종 몇 쌍 나와? 2쌍 나오겠지. 여기서 x 2개 나오면 y 2개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중근이 나와. 즉 종류가 하나가 나와. 하나만 대입해. 그러면 최종 몇 쌍이 나와? 한 쌍 나오겠지. 여기서 허근이 나와. 실근이 안 나와. 그러면 해 있어 없어? 최종 해가 없는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야. 자, 지금 어떻게 풀지에 대한 힌트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을 쓰면 된다. 여기서. 대입한 식에서 판별식이 0이어야 전체적으로 한 쌍을 갖는다. 다음에 연립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쌍의 해를 가지려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립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y 대신 대입하지 맙시다. 대입할 게 여기 x가 한 군데니까 x 대신 대입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는 3. 자,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ky는 3. 우변으로 넘겨. 자, y에 관한 2차 방정식에 정리된 거 이해됐어요? 이제 못 푼다고 여기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k는 풀마 3. 모두 구한 겁니다. 판별식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여기서 나와? 여기서 해를 하나 가져야 전체적으로 연립방정식 해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이렇게 쓰인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15번. 지름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34다.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제 식 세우라는 겁니다. 그림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자, 지름이 13이래요. 지름이 13. 자, 그러면 이 지름이 그 뭡니까?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죠. 이때 둘레가 34래요. 그럼 가로가 x, 세로가 y. 식 세워봅시다. x 더하기 y는 몇이에요? 17. 다음 두 번째 식은 뭐겠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이렇게 만들면 연립 2차 방정식이 된 겁니다. 자, 이건 풀지 않아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몇몇? 땡땡 13. 몇이야? 5, 12, 13.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12, 5.
가로는 12, 세로는 5. 그러니까 물론 이걸 풀면 5하고 10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런 피타고라스가 적용되는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52, 13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공통근입니다가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아닌가? 더 있나? 공통근에 대한 내용은 쌤이 따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얘는 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공통근 관련 문제가 자, 연습 문제에서 394번, 396번, 401번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거 빼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